저는 어릴 때 좀 돌이켜 보면 저희는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자, 그다음에 둘만 낳자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70년대, 1970년대, 80년대에도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뭐 피임 관련돼서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. 피임 시술하는.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. 이게 뭔 얘기야? 그때랑 지금이 왜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? 당시에는 둘도 많다, 하나만 예. 낳자까지는 얘기까지 있었죠. 근데 사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요, 이것은 이 인구 산하 정책은 큰 패착이었다,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실패였다는 겁니까? 그렇게 실패라기보다는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. 잡았다. 자, 지금 윤리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볼 때도 인간이 인간의 숫자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오만불손한 뭐 하늘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인구를 줄였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. 뭐죠? 자,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, 그것을 당시에 1인당 GNP 국민 소득으로 따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사람이 줄으면 그만큼 더 많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버는 것처럼 보이니까. GDP를 줄이는 방식에서 첫 번째를 인구로 꼽아라. 아하. 그것이 국가적 어젠다 목표였습니다. 그러면 정통성이 좀 약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을 늘린 정부다. 그런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구를 강제로 이렇게 줄인 나라는 공산권. 중국도 좀 그랬던 거 아닙니까? 중국은 한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배웠어요.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심지어 뭐 예비군 훈련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하고 오셨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제 동생 밑으로는 없습니다. 그래서.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은 자연적 현상도 아니고 사회적 현상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정책에 의한 처참한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있다. 전 이렇게 그 봅니다. 산하 제한 정책이 1960년, 70년, 80년에 왔는데 알기로는 97년에 그 산하 제한 정책이 해제가 됐었거든요.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한 번 줄어들면요,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의 숫자가 줄어듭니다.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을 끝으로 그 다음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거기서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소 없앤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미 근본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더 늘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이 다가구의 불리한 정책들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? 그렇죠. 가족이 2명 이상 있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지불식간에 그다음에 자녀 생계비, 특히 교육비, 과외비 이런 건 상상을 절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산하제한 정책을 정부가 97년에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기본 모수도 적은 데다가 그 사람들조차도 애를 여전히 안 놓은 것이죠. 그러니까 오늘의 참사는 이미 30, 40년부터 예고된 참사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